오늘이 갑진년 설 초하루입니다. 설 연휴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 올해는 댁내에 건안과 다복 강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선거일이 꼭 60일 두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들은 오늘도 바삐 설 민심을 확인하기에 분주하고 있죠. 어제 제3지대가 갑자기 빅텐트를 쳤습니다. 설을 앞두고 깜짝 뉴스를 터뜨렸는데 글쎄요, 저들이 깜짝 뉴스를 터뜨리고 싶어서 터뜨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나름대로 고민 속에 설 앞을 두고 이런 뉴스를 터뜨려야만 했을까요?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당 공동 대표가 되면서 떡국을 들어야 할 오늘, 글쎄요, 이준석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고유의 비빔밥을 만들어 들자 하다가 서두르면은 죽을 쓴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떡국 대신에 국민들에게 죽을 한 그릇씩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은 개혁신당을 창당을 두면서 제3지대에 대해서는 활동을 한다. 그렇지만 성급한 합당에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 전에는 협의라든가 합의 과정을 치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월 14일이면은 원칙과 상식이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이 미래대연합을 창당을 했었지요. 그날 축사를 하면서 비빔밥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전에도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을 때에도 취임 때에 이 비빔밥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빔밥 위에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감과 식감을 유지한 채 올리는 것이 비빔밥의 성공 비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었지요. 정말 이러한 비빔밥을 멋지고 삐까번쩍한 식당에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빅텐트를 말했는데 자신은 텐트보다는 커다란 집, 좋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그날 축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렇게 멋들어진 축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데 거대 정당에서 그러니까 모두 그 당시에는 5개 당이었지요. 국민의힘 자신만을 빼놓고 나머지는 4개 당이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에도 당내에서 비빔밥을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끼리 다시 뭉쳐서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에 찬 얘기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맛있는 비빔밥을 만드는 조합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 못지않게 각자의 고유의 개성을 키우고 고유의 선명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각자의 고유의 개성을 키우고 선명한 방향성을 유지한다. 어떤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준석은 그러면서 급하게 모여서 다 갈아버리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그게 죽이지 비빔밥이 되겠는가? 나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선명한 비빔밥을 만드는데 행보에 나서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해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을까요? 왜 바꿔야만 했을까요? 이준석이가 비빔밥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와 뜻을 달리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당 대표로 있을 때에 윤석열 당시 후보였었죠. 비빔밥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비빔밥 안에 하나의 고명에 불과하다. 그 고명도 당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당근 싫어하면은 빼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걸 걷어내면 된다. 모욕적인 얘기죠. 철저하게 자기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후보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갑질 행세를 해왔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비단 주머니 2개인가 3개 들면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풀어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요. 자기가 산 신령입니까? 산 도사입니까? 넘어도 한참 넘는 무례한 짓을 마음대로 했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이것으로 그쳤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했을 때에 연습 문제를 내겠다, 그걸 수행하면은 자신도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후보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당 대표도 뒷전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후보가 전면에 나서서 모든 권한을 갖고 선거전을 치르는 것이 대선 후보의 그 형태인데, 고양이 손길까지 빌려야 할 그런 막중한 그런 시기인데, 당 대표가 후보를 농락해도, 아니 연습문제 내놓을 테니까 그 풀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 나서겠다, 이게 말입니까? 이런 갑질을 해왔던 사람이 이준석이었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사당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똑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건방을 떨어도 유분수지. 왜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미루었던 그 빅텐트를 갑자기 어제 치겠다라고 동의를 했었습니까? 저는 참 어제 이준석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의아하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가 5개 당이 이제 합쳐져서 4개 당으로 줄어들었지만은 다른 당과는 별 문제를 삼고 있질 않습니다. 가장 크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을 미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장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회장, 그 사람과 크게 부딪히고 설전했던 이준석이었는데, 그 박 회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인이 배복주라는 사람이 정의당의 부대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배복주가 이낙연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발을 빼면서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에 이준석이가 서둘러서 이낙연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리고 이낙연에게 어떤 얘기까지 했었습니까? 기양을로 나가서
이재명과 한판을 붙어봐라. 이건 개인적인 폭언이고 모욕이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정말 나이 어린 건방진 이준석이가 이낙연에게 그런 모욕적인 언사까지 퍼부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손을 잡고, 글쎄요, 이낙연 속마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을 잡았어요. 빅텐트를 치자. 그래서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라도 있었나요? 저는 한마디로 이준석을 포함해서 이낙연도 쓰디쓴 마음이겠지만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 위기감이란 것이 보통 위기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흐트러 놓을 정도로 위기감을 서로가 느끼고 있다. 공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늦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은 통합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를 서로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준석이가 이재명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속마음에는 반드시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배지를 달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연동형죄를, 그것도 준연동형이라는 그야말로 꼼수를 또 부리면서 범야권 통합 연합의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했으니 이준석이가 지금 여당입니까? 아무래도 싫으나 좋으나 직간접적으로 손을 맞잡아야 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한동훈의 상승세가 가장 두렵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동훈 정치 초짜라고 모두가 우습게 여겼었죠. 쳐다보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짜가 아니라 정치 구단이요, 정치 고수요, 정치 달인이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야당 측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 거함, 그것도 항공모함을 갖춘 대단한 위세의 한동훈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위세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서두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 꼴 저 꼴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얼굴만이라도 집어넣자. 내용이야, 방향이야, 이념의 차이야, 나중 문제다. 텐트 안에 무조건 얼굴만 들어밀고 우리가 빅 텐트를 쳤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죠. 왜? 설 밥상에 모두가 다 모이니까 급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어제 오후에 긴급 모임을 갖고 빅 텐트 안으로 우리가 얼굴만으로도 들어가자 합의를 본 것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이준석으로 좁혀 들어가지요. 이준석이가 한동훈이 나타나기 전에는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있었지만 당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속된 표현에서 까불었던 것이죠. 한동훈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준석의 성적이 어떤 성적이었습니까? 마이너스 3선, 낙방 3회,
삼수 재수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언론을 향해서는 갑질하는 주인공이 됐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도 쫓겨났지만 아무튼 평당원이면서도 갑질을 계속 해왔던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이준석과 이재명이 정치를 분탕질하는 데에 앞장을 서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 정치판에 들어섰을 때에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별것, 별개 이 정도로 낮춰봤었다가 뛰어봤자 별 볼 일 있겠는가 이렇게 하수처럼 여겼었다가 아니 한동훈이 하루 이틀 지금 정치에 들어온 지 한 달 보름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 달 보름 작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한동훈 아닙니까? 정치 70년 사이에 더럽고 추하고 야합과 뒷거리하던 그 정치를 깨끗한 열린 정치로 만들어 놓은 정치 혁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 되다 보니까 정치꾼들은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지지를 보내고 성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설마 하다가 정치 초짜인데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겠는가 이렇게 믿음 반 글쎄요 의심 반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국민들 울림 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마냥 비아냥거리다가 결국은 당에서 쫓겨난 것도 그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대표적인 사람인데 배신의 아이콘인데 견딜 수 있으면은 절대 나가서 또 수작 부리지 않지요. 그런데 한동훈 위세에 그는 당을 나올 수밖에 한마디로 쫓겨나온 것이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들어섰을 때에 2, 3주 정도 지나면은 컨벤션 효과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들 비아냥거렸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열기가 꺾였습니까? 한동훈의 열기가 식었습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장관 첫 출근 때에 그것이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 던킨 커피를 들고 청사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동선을 확인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서부터 청사까지 오는 데에 던킨 커피점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보여주기식의 쇼를 부렸다라고 얼마 전입니다. 장관 되고 나서 1년이 넘어 그것을 터뜨린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그때에 서울역에서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 행사 참석하고 오후에 들어오면서 서울역에서 내려서 커피를 사들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씹기 위해서 모든 생각, 머리를 짜내고 짜냈던 사람이 이준석 아닙니까?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아무튼 이준석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 둘씩 무너져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준석의 거품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자기의 주장이 먹혀들 수 있었지만은 그 갑질, 이제는 한동훈에게는 씨알이 먹히질 않고 있죠. 이준석은 늘 착각 속에 삽니다. 2030 젊은 층은 언제나 내 편이다. 그 가운데서도 남성층은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팬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준석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죠. 대통령을 상해서 속된 표현으로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만을 떨었었습니다. 이재명도 못하는 그 짓을 내가 대통령을 향해서 유일하게 치받는 사람이라고 언론에 대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면서 오만을 떨었었습니다. 자, 이런 선동질이 젊은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정직함과 깨끗함과 패기와 소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준석을 바라봤을 때에 그 네 가지가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이준석을 돌아서게 시작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한 달 보름간의 그 행동은 정말 국민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진실을 전해줬고 눈물을 전해줬고 엊그제 그 연탄 봉사하는 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들 하는 사람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한동훈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제는 말로 앞서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 자체에 젊은 지지층들이 한동훈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준석은 아직까지도 착각 속에 2030의 젊은 지지층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 오판을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지요.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하던 그런 정치 행태에서 한동훈 혀는 깨끗한 바른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젊은 층들이 이준석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열기는 이준석의 거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추이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코 한동훈의 그 열기는 일순간의 그 열기가 아니라 계속 상승 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지요. 제3지대가
빅 텐트를 치고 얼굴만이라도 집어넣고 있으니까 과연 몸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 연휴 이틀째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